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덧붙여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1.3%대 강하게 올라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0.38% 올라가면서 2,5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09% 올라가면서 84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좀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0.5% 강보합권에서 73,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재탈환했는데요. 137,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도 3% 넘는 강세로 마무리 지었죠. 오늘도 0.24% 추가 상승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3%, 삼성전자 우선주는 0.5%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도 마저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0.6%, 포스코홀딩스는 1.52%, 1% 넘는 강세폭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0.2%, 기아가 0.11%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만이 0.0 지금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봅니다. 에코프로 BM 1.25%, 에코프로는 오늘 시초부터 14% 넘게 초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시초가는 70만 원 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32만 4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7%, 포스코 DX는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도 3%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19만 2,4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HLB가 보합권, 알테오젠도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HPSB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3% 넘게 강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87%,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3%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예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름이 참 예쁜데요. 네, 제약 바이오 기업이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약 후보 물질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수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연구원분들이 조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기간적인 비용적인 절약을 통해서 효율적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한 지 3개월 되신 분들도 FOMC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이제 동결에다가 연내 이제 3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금 조달이 생명인 제약 바이오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의료 AI 관련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지지난주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하면은 의료 AI가 이번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루닛이랑 뷰노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제가 뷰노를 소개해드렸네요. 그 뒤로 후속을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에 제약바이오 하면 이제 1월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제 학회가 있습니다. 어떤 공급 계약을 진행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이제 연구 개발 결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해서 반감기 증대 플랫폼인 SAFA 기술을 소개를 하고 기술 이전을 위한 파트너링 미팅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해당 행사에서
실질적인 그 공급 계약이 나와준다고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 관점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은 2022년 7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500 뉴스는 모두 다 끝났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업 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당분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 이전을 위한 파트너링 미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슈팅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부 두꺼운 매물대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일정주 관점으로 1월 초까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500억짜리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제 주식을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뉴플렉스입니다. 앵커님께서 조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인 FPCB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과 반도체, 이제 반도체 기판이기 때문에 CXL 관련 두 가지 뉴스를 좀 동반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3분기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은 2분기 자체에도 좀 매출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메타, 예전에 이제 구 페이스북이었죠. 메타발 XR기의 지속적인 매출 납품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회복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뉴스 보면 초가까지 생성, 초실감 메타버스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XR 기기 같은 경우는 시각, 청각 이 정도의 국한이 되어 있는데 어떤 룸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위한 룸을 만든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판매까지 이어질지 조금 뉴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 전용 룸을 만들어서 후각에다가 이제 촉각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촉감 표준 융합 연구단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을 받아서 2029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성장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뉴스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수준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할 건데 이 뉴플렉스의 매출처 중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했을 때는 그 관련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 관련해서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뉴플렉스가 기대를 한 두세 번 정도 입은 이력이 있는데 시제품 생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양산 부품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CXL 기술 관련해서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XL 기술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관련 제품을 구현을 위한 테스트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 장비에 들어간 기판을 뉴플렉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판 관련 종목들이 CXL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뉴플렉스가 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캐파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 법인은 지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수익성, 이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이제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져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거래량 실리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5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빨갛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역시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충분하게 필요한 시기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우선 환율은 내려갑니다. 1,291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살며시 올라가네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인터넷 대표주들이 강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6%, 4% 넘게 상승했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도 크게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단에서도 CX의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이루었고 2차 전지 역시도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어떤 종목 조금 더 살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0.56%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558포인트 선, 코스닥 역시 0.5% 상승하면서 84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상 체결 지수, 아까는 좀 1% 넘게 상승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내려앉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검색 최다 종목도 살펴봐야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어제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했습니다. 0.59%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가는 13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단에서 상승분이 좀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고요. 시총 2위로 다시 좀 탈환한 모습까지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3.28% 강하면서 63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LNF도 1.34% 강하게 올라가면서 18만 9,3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는 HLB가 0.49% 소폭 물량을 뱉고 있네요. 4만 2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HPSP 역시나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소식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62% 강하게 올라가면서 5만 9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28,1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개인이 쓸어 담아서 420%까지 급등한 모습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 올랐던 탓일까요? 좀 매물을 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SFA 반도체 역시 오늘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8%, 7% 가까이 상승하고요. 6,9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YIK 역시도 6%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4,75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 엠텍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3-4개 상장 첫날에 230%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파도 악몽이 재현되는 걸까요? 지금 상한가 이튿날 바로 하한가 치면서 어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오늘도 7% 추가 하락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3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동 2.32% 좀 약한 모습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97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3% 정도 반등을 하네요. 어제 갑자기 밀려 내려가니까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버텨보는 거죠. LS 머티리얼 오늘도 출혈이 심합니다. 8%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27,000대. 이 정도 되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한 10,000원 정도 내려온 거죠. 30%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1조 8천억 원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0.8% 올라가면서 계속 73,000건 와가지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종가에 가보면 조금 밀려가고 있고 그러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주가가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4% 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의 관심 주식 중에 하나죠. 오늘도 1.7% 반등을 좀 깨하고 있고요. 블루엠텍 많이 내려간다고 걱정을 했는데 파도 사태뿐만이 아니고 IPO로 올라오는 주식들의 기본적으로 IPO 가격도 높습니다만 IPO 가격 후에
거래되는 가격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뭐 따블 올라가는 게 제 눈에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가진 분들은 해피하죠. 가진 분들은 이제 팔 수 있으나 따라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분위기로 바로 접어들 수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파티에 참여하는 건 좋으나 파티장 출구 쪽에 좀 가 계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아주 거창하게 뭐 회사가 좋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주가는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 퓨처엠 플러스 0.8%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상당히 좋았죠. 오늘도 뭐 분위기 괜찮은데 13만 7천 원대입니다. 상당히 지난번에 12만 원대로 갔다가 다시 13만 원대로 왔는데 13만 5천대가 항상 또 여기는 허들이었는데 그걸 조금 딛고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7%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있고 미국 시장이 다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조 반도체 최근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어제 좀 밀렸죠. 오늘 추가로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으로 와가지고 외국인들을 보니까 오늘 선물은 2,259계약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에서는 좀 더 따라가는 느낌이고 코스닥에서는 좀 덜어내네요. 341억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 삼성전자 14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플러스 0.5%, SK 하이닉스는 뭐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만은 오늘 0.6% 이렇게 올라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4%, SDI 3%,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분위기 장초반에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38억 각각 순 매수입니다. 자, 포스코 DX, LNF까지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 장초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155억, 121억 장초반에 좀 많이 들어오고요. 기아가 오늘 좀 좋네요. 66억 정도 들어오면서 88,700원 벌써 이 기아만 해도 85,000대 오면 항상 이렇게 걸려 내려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9만 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실 오퍼레이팅 마진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좀 잘 버는 이런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얼마 안 남기고 좀 적극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34억, 5억 이렇게 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안 볼 수가 없죠. 프로그램은 순매수 약하게 10억 정도 들어옵니다만 아까보다는 딱 보기 좀 줄었네요. 4%로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가진 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늦게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갑니다. SK 하이닉스 매도입니다만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죠. 38억 정도. 그래서 플러스 0.6%. 카카오 네이버 어제 강했습니다만 오늘 둘 다 보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으로 마이너스 14억 정도 카카오는 팔고 있고요. CS윈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풍력 관심들이 많죠. 아까 한화솔루션도 뭐 7%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였습니다만은 CS윈도 오늘도 플러스 3%대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HPSP 어제 상당히 강했죠.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주식인데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69억 정도 순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8%. SFF 반도체 최근에 뭐 후공정 관리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죠. 2.6% 이렇게 오사트 업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0.6, 코스닥 0.48%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미국은 뭐 산타랠리가 이미 좀 형성이 되는 이런 느낌이고 우리나라도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산타랠리 쪽으로 가보려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거의 거래일로 봐서는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쪽을 좀 따라갈 분위기를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좀 확실히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간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매수세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이제 캔들 자체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 이제 시가 전거래일 종가보다 높은 구역에서 마감을 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냐 못 보이냐인데 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신재생, 풍력, 로봇 너나 뭐 의료기기, 의료 AI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투자가 필요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뷰를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 우리나라가 뉴욕 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사실 기축 시장, 선진국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뉴욕 시장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투자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기대는 하시되 흥분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들 잘 가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주가가 뭐 10%, 20%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 15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는 우리 앵커님께서 개장 직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좀 공감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가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성장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매매를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 공략해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15% 떨어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수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그런 대장급 종목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바닥에서 10에서 15%밖에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게 2023년 산타랠리 마저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랠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분위기 좋은 게 또 2차 전지 쪽에 뭐 고평가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만 어제 간밤에 미국의 테슬라가 거의 5%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 2차 전지 쪽 분위기를 좋게 가고 있는데 이쪽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쪽 이슈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밀렸잖아요. 오늘 다시 되게 강하게 이렇게 튀고 있는데 따라가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언제나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 고객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대주주 양도세에 접촉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높아지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굳이 이제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사실 수급 동향 볼 때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내가 이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을 사고 싶은데 그들이 꽉 쥐고 있으면은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나오면은 물론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제로 팔아야 되는 부분은 저도 참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뉴스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 뉴스가 주말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정치적으로 가면은 이제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부호분들의 감세다 이렇게 공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정말 흔쾌하게 쿨하게 발표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제 내년에 상승 유망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내년에 보여줄 실적으로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2018년, 2030년에 보여주고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중소형 배터리, ESS가 더 이상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야 되고 대부분 일회성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실적 견적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외인과 기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도 이슈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정부 정책 방안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 우리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 기조가 견조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는 얼마든지 투자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좀 좋게 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오늘 주식들이 상당히 좋네요. 하나솔루션 7% 올라가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6%, CS윈드 저희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주식이죠. 오늘도 또 추가로 또 올라갑니다. SK 오션플랜트도 그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3%꽤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쪽에 보면 신재생 쪽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사실 리스크였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바이든 뭐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쪽이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력 태양광 쪽 상당히 강한데 아무래도 이쪽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금리가 내려오는 게 역시 가장 큰 거 아니겠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금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풍력 태양광 쪽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좀 탄핵되고 트럼프가 올라올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는 쪽을 더 강하게 봐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통령을 한 3-4번밖에 못 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2번밖에 참여를 못 해봤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건 공감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임기를 채워도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완전 폐지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성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수혈이 원활할 것 같다.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반사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 CS 윈드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이 자금이 조금 난항이 있으면은 약간 이 공급 이제 장비들 이제 원래는 100개를 수입하다가도 이제 뭐 70개, 60개로 줄입니다. 근데도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CS 윈드 물량이 많다 보니까 CS 윈드는 다른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나솔루션은 CS 윈드 대비해서 실적 훼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 가대납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금리 위에서 CS 윈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은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뷰로 CS 윈드가 잘 가니까 이 낙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사는 것 같고요. 수급 도형이 나쁘지 않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투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타가 왔나요?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산타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우리 네. 시장, 미국 시장보다 사실은 대비해서는 좀 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잡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보이고 있는 시작 출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강하게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 업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하게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산타는 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선물을 많이 갖고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많이 갖고 오셔야 A라는 섹터도 B라는 섹터도 C라는 섹터도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데 예.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그동안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쪽의 선물을 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5%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차전지 오늘 좀 힘을 내고 있고요.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탑5부터 좀 화면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에코프로 머티 1등이네요. 한화솔루션, LS, TCC 스틸,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5개 종목인데 네.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예.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일 것 같아요. 신재생.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 솔루션을 하나 좀 솔루션 이야기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 자, 태양광 에너지랑 풍력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올해 이 신재생 에너지단에 대한 관심도가 2분기, 3분기 초반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신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 원전,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7월 달에 이들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위로 올라가야 할 위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이 대선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이 있었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또 화두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강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던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지난주부터였죠. 일단 이 먼저 풍력 쪽에서는 좋은 레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세들이 조금은 반전이 되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오랜만에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반등력이 강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반등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는 있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뉴스 플로우에 맞춰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대신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물려 계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죠요. 그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은 없으신 분들의 신규 전략에 저는 부합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비중을 확대하시면서까지 평단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현금화를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금화를 하자.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다음 이제 코스닥 좀 봐야죠.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톱5 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AP 시스템, CS 베어링 금방 얘기했죠. 태용, 웹젠, SFA 반도체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오랜만에 AP 시스템을 좀 AP 말씀드리고 시스템. 싶은데 네. 자, 최근에 이 기술주들의 흐름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반도체 내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았던 적이 언제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HBM 시작했죠. 온디바이스 AI 나왔죠. 네덜란드 ASML 관련한 노강 관련 이슈도 한번 있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CXL 또 까지. 한번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의외로 그동안에 이제 부각받지 못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혹은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AP 시스템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유기발광 OLED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시세가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2차 전지 관련해서 SK온과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태양광 사업도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2차 전지와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섹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뉴스가 나온 AP 시스템이 오늘 굉장히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어요. 물론 기업이 신사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을 하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재무제표에 녹아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너무 지금 빠른 순환매를 돌고 있어서 공격적인 이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중으로 보니까 28%나 올랐어요. 하여튼 그렇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좀 JP 시스템 주주분들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급등주 살펴봐야죠. 급등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카이노스메드 에이즈 치료제 중국 의료보험 등재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현재가는 4,6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데셀입니다. 유상증자 청약률 4,945%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고요. 오늘도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1,257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더플랜이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재 그리고 정우성 투자의 나흘째 상한가 진입했고요.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며 29.93%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13,7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업스테이지 솔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공지능 개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솔라 세계 AI 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에 100억을 투자했고요. 이 가치가 부각되면서 18.72%, 약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특수 가스부터 시작해서 요소 같은 범용 상품에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특정국 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추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에 수산화 리튬이 주목받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이드로 리튬 역시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6.82% 급등하면서 12,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등도 잘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좀 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동국제약을 가져오셨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저는 따라가 보셔도 따라가자.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섹터이자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왜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플로우 자체가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에 너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잠깐 반짝인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의 조정을 한번 역발상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숫자를 놓고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놓고 고민을 해본다면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도 네. 우리가 이제 후보지에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았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한 번쯤은 꼭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워낙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큰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쉬어갈 때 어느 쪽에서 좀 반발 매수세 혹은 반사 수혜를 받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저는 꼭 필요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도주가 강할 때는 쉬어가지만 그 쉬어감을 역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동국제약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가장 핫한 또 화두가 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지금 동국제약이 마이핏이라고 하는 또 칼로리를 좀 조절해주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지금 눈높이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영위하고 있던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특수 의약품의 이제 매출은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건강식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국제약은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렇게 이제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는 기업은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리스크 가격 라인이 정확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올라왔을 때는
물론 17,000원대의 강력한 매물 저항이라든지 이 박스권 상단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돌파할 시에는 저는 충분히 2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가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각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올라왔으나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적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2024년도에 충분히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저도 뭐 숨만 쉬면 살이 쪄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동국제약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도 화면으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따라갈까요 말까요? 불편하긴 한데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카카오를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각의 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되면 가장 인터넷 플랫폼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수혜 주니까 카카오 많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추가 매수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 평단을 추가 매수를 한 이후로 7만 원 이하로 내릴 수만 있으시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만 원 이하대로 내려올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추매를 하게 되면 문제는 자금이 지금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이 주축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보다는 성장주, 그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평균 가격대인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저는 현실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그 주가를 만들 때에는 지금 분사돼서 나간 기업들이 다 한 가족으로 있었거든요. 네. 원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간 상태에서 그들이 있었을 때의 주가를 바란다? 저는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는 충분히 공략을 가능해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추가 매수를 아직은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면 시선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 당연히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를 또 봐야 되는데 네. 네이버는 또 한 가지 단점이 올해 많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이퍼클러버 X도 그렇고 AI라고 하는 이슈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플랫폼 쪽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쪽에 네이버, 카카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뭐 센터펀드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펀더멘탈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 금리를 따져보면은 주가들이 네. 기계적으로 또 이쪽을 편입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말이죠. 최근에 그렇죠. 주가를 밀고 올라간 게 그쪽 부분에 기계적인 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추세가 한 번에 확 올라오게 되면 추매해야 되나 하다가 또 네. 고점에 또 추매를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때는 한 발 조금 물러나서 시장의 뉴스 플로우를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국제약은 따라가자 그리고 카카오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스트로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산업과 관련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할 리포트는 한화투자증권이 내놓은 소식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유통, 이 매크로 환경의 급변화됨에 따라서 백화점과 렌탈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사실 증권사가 리포트를 많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적인 산업 분석까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매크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미 10월에 2024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내놓았고요. 불과 한두 달이 지난 현 시점 매크로 환경은 크게 달라졌죠. 당시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higher for longer, 즉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우세했었는데 해당 시기에는 또 이팔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됐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금리는 5%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었는데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유통업종의 실적에서도 좀 눈에 띄게 확인이 됐었던 시기였고요. 다만 이후 금리 상황을 보시면 어제자 큰 폭의 상승률을 겪었던 지수 그리고 또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죠. 이후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금리는 4% 수준으로 급락했고 오늘 밤 사이에는 3% 후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경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IMF 역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과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점, 이 경기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옥죄어 왔었던 금리 부담은 정점을 지났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백화점과 렌탈 업종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산업 리포트를 통해서 이 매크로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간 전망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24년 상반기까지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축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았는데요. 소비자 체감 시기 보고 넘어갑니다. 시장 금리의 변화가 소비자 단에서 체감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는 일반적으로 3개월 그리고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단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것은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 경기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빠른 개선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주 중에서는 특히 경기 소비재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유통주 최선호 업종으로는 백화점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에 대해 11월 종가 대비 32% 프리미엄이 붙은 58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는데요. 메이시스의 부동산 가치에 집중하면서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메이시스 외에 미국 백화점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 백화점뿐만 아니라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마트는 성수동 부동산 매각 가격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렌탈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인데 렌탈 업종의 주가는 금리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렌탈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렌탈 채권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렌탈업 사업자가 지닌 채권의 가치 하락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최근과 같이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채권 가치의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 대표적인 렌탈 업종 사업자인 코웨이 주가와 시장 금리 간의 상관관계는 0.7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의 2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에서 유통업, 그중에서도 백화점과 렌탈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마무리를 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초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죠. 2차 전지주가 아주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에이플바이오, 뉴프렉스 두 종목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동국제약은 따라가는데 카카오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증시 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